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 이마 작가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계약해서 이제 지망생 아니고 작가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영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장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카드 장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는 현대 판타지. 판타지를 네. 파헤쳐보자 해가지고 뭐 저희 얘기를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준비한 거는 또 판타지 파헤치기. 판타지라는 장르를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예. 네. 예. 축하드린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마기 편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많이 먹었거든. 그래도 고학생한테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아니, 그거 말고. 지망생인데 왜 아는 척 했냐, 아는 척 할 그런 것도 해서. 아, 진짜? 근데 이제 작가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명세를 누리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숨기고 싶은 직업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필명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까고 싶으면 안 까는 게 네, 나아. 그쵸. 공격 들어오니까. 저 얘기해요. 필명 까면 니들이 댓글 남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악플 남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 유료 작가잖아. 아, 이제. 그쵸. 이미 그렇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모 연결해서 피카대장 사무실에 2년을 넘게 있었는데 아직도 지망생이다. 그래서 나까지 무능력한 사람을 만들더라고. 사실 피카 형님 욕을 먹을 일 없었으면 제가 안 밝혔을 텐데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밝힙니다. 피카 형님 되게 유능하신 분이고 뭐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하시지만 여기 오래 계신 분 중에 유료 작가가 안 된 분이 없죠. 지금. 사무실에 안 돼? 지망생이 없네요? 안 된 사람은 다 지망생으로 들어와도 다 유료 네. 버티고 생활하면 유료 작가가 다 됐지. 근데 이마이가 자꾸 지방생 컨셉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 뭐 네가 뭐 그러면 그래라 그러고 이제 뭐 규원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규원아 안녕 내 조카였구나. 하루 나한테 물어보잖아. 나 처음에 규원이라길래 깜짝 놀랐네. 아이고 우리 조카 안냐 용돈 좀 줘야 되는데 됐고 이제 됐고 이제 저희가 오늘 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판타지가 뭔지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그렇지 저도 웹소설 쪽에서 얘기하는 판타지는 무엇이냐, 판타지라는 장르는 무엇이냐 이런 판타지에 대한 개괄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작가들이 자기가 쓰면서 자기 소설의 장르가 뭔지 몰라. 아, 맞아. 너무 이쪽으로 많이 좀 많이 생각해서. 아, 이렇게 앞서. 그래가지고 판타지가 나는 네. 구분을 할 때 플랫폼으로 구분하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 판타지 코너랑 현대 판타지 코너가 다르단 말이야. 아, 그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얘네가 구분을 정해놓은 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시장은 네이버랑 카카오잖아. 그리고 원스토어나 뭐 리디브스도 네, 있겠고. 네. 그 시장의 기준에 맞춰서 장르를 나누는 게 맞단 말이야. 오, 그래서- 진짜네요. 그래서 뭐 판타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플랫폼에 맞춰서 우리 전장권 작가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네. 또 판타지 안에서도 응. 요즘에 뭐 퓨전 판타지, 응. 정통 판타지 뭐 큰 틀로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퓨전이랑 전통 판타지는 판타지란에 들어가잖아. 그쵸. 그쵸. 헌터물은 협판으로 안 가. 헌터물은 협판으로 안 가 있어. 카카오 페이지랑 네이버에. 그것 때문에 아까 저랑 자범이가 되게 그 논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형님 말대로 일단 네이버에서는 헌터물이 판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로 가 있어. 카카오에도 카카오 판타지로 가 있어.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게이트가 열리고 탑이 열려가지고 네. 판타지 세계랑 합쳐진 세계관을 만들잖아. 헌터물은. 그러면 판타지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좀 기준을 정하면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판타지 클릭해서 헌터물이 넣죠. 저는 사실 이 장르의 구분에 대해서 저는 시대 배경을 첫째로 뒀거든요. 시대 배경? 아, 자기가. 아 그래 헌터물인데 현판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헌터물이 현판에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현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4명의 작가도 혼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일단 정해볼게요. 적어도 지금 오늘 우리가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반적인 판타지라고 하면 이제 정통 판타지가 되겠죠. 정통 네. 판타지는 무엇이고 퓨전 판타지는 또 무엇이고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헌터물은 또 무엇인가 장르를 구분 한번 저희 4명이서 한번 약속을 해놓고 오늘 이 방송에 들어가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르를 나눌 때 시대 배경으로 나눈 거예요.
시대 배경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통 판타지는 그 톨킨 씨가 만들어 놓은 그 판타지 세계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중세 유럽을 기반으로. 그래서 중세 유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스토리가 이어지면 정통 판타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현대인이 빙의하거나 예. 현대인이 빠지거나 예. 했을 때 퓨전 판타지냐 정통 판타지냐 구분짓기가 애매한데, 그 현대인이 빙의되거나 이 세계로 간 현대인이 현대의 지식이나 이런 문물을 활용하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퓨전 판타지죠. 그렇지. 그거를 그거를 불구하고 판타지 세상에 들어가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통 판타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네. 어렵다 이거. 맞아. 나도 그런 네네. 그렇게 생각을 느낌으로 해요. 나도 해석하고 있어. 네. 아닌가 봐요.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장장범 작가님의 말에 의견이 동의를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의 플롯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판타지냐 현판이냐 나누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헌터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힘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고, 주인공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힘이 점점 세져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벌물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기본 가닥을 잡는 거고, 길드라든지 헌터들의 활약상도 보면은 되게 중세 시대랑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규라든지 현재 이제 경제 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힘과 능력의 시대, 서로 싸우고 힘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젠 같은 거나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터물은 판타지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했고,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전문가물이라든지 뭐 힐링물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현대인의 도덕과 가치관에 기초를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다못해 힘을 쓴다고 치더라도 뭐 조폭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게 정의다, 힘이 정의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가 안 흘러가서, 저는 내용 플롯적인 면에서 판타지랑 현판이 구분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장범이랑 같은 맥락인데? 아, 그런가요? 거꾸로잖아. 장범이는 현대인이 판타지 세계로 갔지만 현대의 기술을 이용하면 퓨전이고, 네. 현대의 지식이나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그 세계관에 맞춰서 생각하고 사고해서 스토리가 진행되면 정통 판타지고. 아, 그쵸. 너도 마찬가지잖아. 헌터물인데 그 헌터물에서 주인공의 이능이나 탑이나 게이트로 인해서 지구의 질서나 도덕관념이나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법과 질서가 만들어지면 판타지고. 네. 근데 그 이능과 이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법과 질서가 유지된 그 설정이면 현판이고. 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정확하죠. 이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긴 했어요. 정리하면 그거잖아. 네.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장르마다 특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작가님들이 생각나는 판타지에 대한 특징이 있으면은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 본 정판 중에 제일 유명하다 싶은 건 이제 별 품소였는데, 이야기 템포가 느린 것 같아요. 정판은 이야기 템포가 느리다. 네, 좀 더 치밀하다고 해야 돼요. 치밀한 게 아니기보다는 이제 팍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속도감이 좀 느리지. 네. 지문 신경도 많이 쓰고. 정판은 왜 속도감이 느려졌을까요? 요즘 생각하는 정판들 속도감이 느리다고.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많아야 돼서 그런가? 그 보여주는 그 장면 같은 것도 되게 세세하게 묘사하더라고요. 전 그 바바리안 캐스트 보는데 싸우는데 도끼 하나 이런 거 다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이제 걔네한테 되게 우선 판타지가 상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거를 다 보여주려고 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좀 같기도 하고. 없는 걸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네. 설명이 많아졌다. 네. 정통 판타지는 주인공이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 보통 깊거든. 근데 헌터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보통 호탕하고 시원시원해. 치고 나가. 일단 질러놓고 봐. 묵해놓고 봐. 그리고 나서 해결을 하거나 그거 갖고 상황을 전개하는데, 정통 판타지는 일단 질러놓고 봐면은 갑자기 이야기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이게 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게 변해버리잖아. 네. 그러면은 그 정통 판타지 깊이라 그럴까? 그 세계관에 어긋나는 자꾸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연성이 발목 잡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정판이요? 정판. 그러니까 헌터물 같은 경우에서는
헌터가 뭔가 재난관리 본부나 뭐 헌터 협회 간부랑 싸워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알겠어? 갑질해? 씨발. 이거 그리고 같이 싸워.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거든. 네. 현대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근데 네. 정도 판타지에서는 내가 남작이야. 근데 공작이 공작이랑 나한테 갑질했다고? 이 새끼 나한테 갑질해? 하면 얘가 갑질을 해서 이걸 욱하는 것 자체가 세계관이 어긋나는 거거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게 치열시하게 그렇죠. 전개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가 아닐까? 세계관이 판타지란 세계관 어. 장르가 이미 애초에 그렇지. 계급 사회도 놓여져 있고 계급 사회에 네. 놓여져 있고 하면은 뭐 이제 지방길도 우리 걸린 게 많으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네. 내 지인들도 내 편 안 들어줄걸? 너 왜 그러냐고 할걸? 바로 근데 다 죽을까봐. 네. 근데 거기서 야 잘했어 하면 세계관이 어긋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 시원시원하게 못 가는 게 그 세계관의 당연한 거 아닐까? 나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정판에서 네. 발전돼가지고 퓨전이 나오고 그 퓨전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게임판이 나오고 게임판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상이 게임처럼 변하고 성장을 어. 많이. 그래서 그 작가들이 고민하고 그 클리셰를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즘에 맞게. 있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서 아까 제가 시대 배경을 얘기했냐면 네. 이 시대 배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통 판타지 세계관에서는 계급도 존재하고 그렇죠. 뭐 신분제가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네. 그런 세상에서 당연히 노예의 생각과 귀족의 생각은 다르겠죠. 그렇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게 발단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막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뭔가 답답할 수 있는 전개가 이루어지고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지. 근데 그 시대에서는 그게 맞거든. 중세 유럽이 롤모델이니까. 맞아. 내가 막 피드백 받을 때도 왕국의 공작이 네. 왕이 폭정을 한다고 자기 자식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1화에. 와우. 1화 만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왕국의 공작이면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명망 있는 집안일 텐데 자식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인 작은 감정선 하나 갖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맞는지 좀 의아하다 했더니 그럼 자식이 죽는데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내가 중세 유럽에서는 자식보다 가문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공작 가문은 전통이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100년 됐대. 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봐.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이거를 슬기롭게 그리고 왕국에 충성을 해가지고 공작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리고 보통 자식의 볼모로 가도 그거를 내줄 정도로의 충성심을 보였기에 공작을 주지 않았을까요? 세계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갈라져. 나는 그동안 나는 10년 넘게 내가 봐온 판타지랑 내가 이해한 판타지 세계관으로서는 이거는 개연성이 안 맞거든. 심지어 재미도 없어. 설득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이야? 이 사람의 문제일까? 수다로님께서 중세 판타지 배경에 성장물이 있을까요? 이제 근데 이게 질문이 어려워. 중세 판타지 배경은 무슨 뜻이야? 정통 판타지라는 거야? 배경만 진짜 정통 판타지처럼 딱 그렇게 갖다 놓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본 게 죽은 신의 성기사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중세 게임, 중세 게임인데 네. 게임물 아니야, 그건? 게임물이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배경만 그거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같은 네. 느낌? 해서 그 세계관 자체가 그 네크로맨서 제국이랑 성기사 제국이 있는데 주인공이 그 성자가 그 크툴루 신화 성자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혼자서 살아남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옛날 거긴 한데 메이지 슬레이어라고 있어요. 그 신이 아마 12개인가 신이 있는데 남은 잊혀진 한 명의 신의 대리자가 돼서 주인공이 활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 판타지 배경의 성자물은 보통 성자라는 표현보단 신이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신의 사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투오신. 이마기가 굉장히 진짜 네. 해박하구나. 왕국 그러니까 이게 투오신 있잖아. 이거는 네. 저 질문은 소재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저것도 장르로 다가가야 되거든. 중세 유럽은 신권 정치라 그러나? 하여튼 신을 믿는 시대거든. 신을 막 추앙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아테나 신화도 있고 그리스 신화도 있어. 그러니까 정통 판타지에서는 이마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의 사도가 직접 절해서 신의 능력을 빌려 쓰잖아. 네. 그 정통 판타지인데 성자물은
근데 정통 판타지에서 퓨전으로 넘어가서 게임으로 넘어가서 그쵸. 이제 소설 속이나 완전, 게임 세상 속을 네. 변했어. 근데 신을 그대로 쓰면 정통 정판에 어울리는 설정과 전개니까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네. 바로 앞에 네. 겪었던 게임물이랑 인방에 어울릴 만한 성자물을 정해가지고 선택창으로 변형, 그러니까 클리셰를 한번 변형하고 비틀고 업그레이드 시킨 거잖아. 그쵸. 그래서 너는 끝판? 중세 판타지 배경의 성장을 딱 얘기만 들었을 때 복잡하니까 안 쓰라고 하고 싶어요. 저것도 아까 이거 같은 맥락이야. 왜냐면 어. 세계관과 어울리지 어. 않는다고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세로 가면 중세 배경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 판타지의 중세로 전개할 거면 신의 사도가 돼야지. 그쵸. 네. 성자의 선택을 받은 게 신의 사도가 된다는 거잖아. 거기선. 네. 그럼 그게 어울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싹대자 딱 나타나면은 또 세계관을 무시하고 개연성을 무시한 그런 장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오고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진부한 설명들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할 것 같으니까 좀 쓰기가 힘들겠죠. 그냥 요새는 그냥 그래서 게임판으로 하잖아요. 게임빙이로 세계를 그냥 내가 하던 게임이 중세 배경이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작가님들 우리가 이 판타지 소설을 쓰려고 마음 먹었을 때 네. 신경 써야 할 것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판타지 소재를 잡고 소설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소재일 때 판타지 세계관 배경이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전기. 난 이거 하기 전에 네. 판타지를 쓰기 전에 지금처럼 수다로님처럼 네. 그 판타지 세계관 좀 파괴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어. 네. 이미 딱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거는 저 판타지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거기에 충실하게 글을 썼으면 좋겠거든. 근데 네. 자꾸 그 판타지 세계를 파괴시켜. 또 다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판타지라는 단어를 어디에 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타지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게 판타지잖아요. 네. 그치. 근데 적어도 이 장르소설, 웹소설에서 말하는 요 판타지라는 거는 톨킨 씨가 만든 그 중세 유럽 배경의 판타지가 판타지인 거잖아요. 네, 암묵적인 합의가 암묵적인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1세대 톨킨 씨가 만든 그 1세대 판타지 그걸 맞아요. 판타지로 하기로 합의가 돼 네.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그러면은 좀- 판타지 소설. 네. 이 그치. 세계관 파괴가 없지 맞아요. 않을까요?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거기서부터 상상을 해야지 진짜 창작이 되고 진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 네.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몬스터 쓸 거고 오크 쓸 거고 이러면은 사실 톨킨 씨 기반의 판타지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고 뭐 나만의 판타지를 만들겠다 하면 몬스터부터 종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본인이 생각하고 만드셔서 써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뭐 초보 작가부터 그렇게 하겠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나는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는 작가들이 있으면은 그걸 소설로 말고 작법서로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그걸 참고하면서 글 좀 쓰게. 왜냐면 그거는 거의 설명과 이해와 막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질문이 하나 네, 들어왔습니다. 듣다 보니 시대 배경뿐 아니라 주인공의 가치관이나 자아도 장르 구분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라고 강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이 가치관 나왔잖아요. 이 가치관이 그 시대 배경에 어울리는 가치관을 이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어 사실. 그 안에 모든 이야기는 왜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저것 때문에 퓨전 이제 네. 이 세계에서 정판으로 갔을 때 네. 저것 때문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빌드업이 가장 많이 됐거든. 현대인이 이 세계로 갔는데 농놀이 시작해. 그러니까 계급주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계급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으로 글을 시작하거든. 결핍이 여기 다 때려박혀. 그렇겠죠. 근데 현대인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응원을 하게 돼. 근데 정판에서 내가 농노야.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혀. 우리 뭐 옛날 백점처럼 그 시대에 그냥 놀이까지 있을 정도잖아. 농노 막 괴롭히고 막 희롱하고 이런 거를. 근데 거기서 내가 정판인데 이거를 나 이 세계를 깨부시겠어. 농노가. 이거는 잘못된 세상이야. 농노가. 글도 모르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 네. 그래서 시대와 배경을 알고 거기에 충실한 글이면은 절대 그 생각을 못 하거든. 근데 그러면 고구마고 답답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리만족을 넣기 위해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발전한 게 퓨전 판타지거든. 그렇죠. 현대인을 네, 가서. 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해하고 현대인을 데리고 온 목적이 이 세계관에 충실하니까 가뜩이나 느린데 고구마도 계속 줘야 돼. 근데 옛날에 그걸 봤어. 막 대장금 막 50부작이면 49화까지 주인공 뺑뺑이 돌리고 50회에 행복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49화까지 아이고 하면서 봤잖아. 근데 요즘은 그러면 바로 싸대기 날라오거든. 아, 그렇죠. 그럼 요즘은 빨리 대리만족 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넘긴 거거든. 옛날 대여점 시절에는 사실 한 권당 보니까 또 한 권 다 보고 나면 왠지 다음 권도 또 손이 간단 말이에요. 고구마만 있었다. 그래서 보통 정판을 보면은 신분제 개혁이나 그치.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맞아. 보통 보면은 용사가 마왕을 처치하러 갑니다. 왜냐면 거기서 재미가 나오는 거지 신분제와 이런 데서 재미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1세대. 맞아요. 예. 1세대나 1.5세대. 하이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어. 하이텔. 1세대가 이제 계급으로 나와서 네. 이제 전개가 되잖아. 네. 이제 그 다음에 발전된 게 이제 현대의 기술 갖고 들어가서 개발을 시키거든. 네. 그리고 나서 현대 기술 갖고 개발했는데 이것도 이제 가면 맨날 시멘트 만들고 비누 만들고 그렇죠. 다 이제 총 만들고. 근데 그것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단 말이야. 네. 근데 소비가 많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겨운 거야, 독자들이. 야, 지겨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마왕 바로 물리치고.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잠깐 끊겼었어. 그리고 게임 판타지로 넘어왔어. 그리고 갑자기 2년인가 3년 있다가 게임 판타지는 긴장감이 없어. 그래서 갑자기 헌터물인데, 여기에서 이 주인공들을 데리고 온 거야. 거기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대에서 이 세계로 가가지고 총이 됐든 마왕을 깼든 계급사회가 됐던 그런 작품들이 수천 개거든? 근데 그 맛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을 데리고 온 거야. 이 세계를 평정에서 왕이 된 애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헌터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귀한 자물이 생기고, 헌터를 뚫어버리니까, 딱 막, 여기서 과거의 내 부하였다, 막 이런 게. 근데 이거를 하려면, 앞에 걸 다 이해해야 되잖아. 그렇죠. 판타지를 쓰려면. 네. 근데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인풋이 됐대. 얘기를 하면 자꾸 막히는 거야. 그러면 가끔 이래. 그게 왜 중요한데? 나는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무엇이 중요한데요? 왜? 나는 그럴 때 너무 답답한 거지. 정판이 쓰기 어려운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세계관을 내가 완전히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많은 작가분들이 처음 작가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현판 써라 얘기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지금 장르를 구분 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장르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시대 배경과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치. 네. 다 네 분 다 동의하시나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성하면 되나? 뭐, 별로 없죠. 오늘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우리끼리 하면 그럼 퓨전 판타지는 이제 이 중세 배경 판타지라는 세계 속에 현대인이 들어가서 현대의 지식을 가지고 현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그게 퓨전 판타지가 되겠네요. 저도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정반대를 얘기해서 현대인이 이 세계로 빙의를 하긴 했지만 이 세계에 오래 적응을 해서 이 세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게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저도 전 네. 공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지만 판타지 세상에 들어가서 현대인이었던 이 지식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세계관 속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정판, 그렇죠? 근데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퓨전 판타지가 되겠죠. 여기 질문 와 있네요. 네. 판타지 소설 쓸 작가라면 이 소설은 무조건 꼭 읽어야 한다라는 추천할 작품 있으신지? 저는 뭐 글쎄요, 드래곤 라자 보세요. 재밌잖아요. 그치. 근데 드래곤 라자 지금 보면 힘들지 않니? 아 그러게 저 마지막에 본 게 5년 전에 저는 근데 지금 봐도 재밌는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저 같겠죠. 인내심이 필요해. 옛날 종이책 시절에. 그쵸. 근데 그걸 읽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왜냐면 그게 판타지니까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1세대 판타지잖아요. 첫 번째 변형이잖아. 판타지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처음 톨킨 씨를 벗어난 판타지의 시작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드래곤 라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 생각하면 1세대죠. 반지의 제왕 읽어야 돼. 그렇죠. 반지의제왕 읽으면 좋죠. 그것도 읽고 반제장은 영화로 보면 안 돼? 소설 봤는데 진짜 재미없더라고. 반지의제왕 죽어요 그거. 그 설정집이에요. 너무 재미없어. 읽어보셨어요 그거? 아니, 나 영화로 봤어. 그 원서 번역. 야 근데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톨킨 씨 얼마나 슬프게. 아 사실 반지의제왕 영화로 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래도 재미없었어. 이렇게 말해서 사창 팔릴 거야. 아니 글은 조금. 알겠지. 어쨌든 뭐 드래곤 라자 정도부터 보시면은 뭐 판타지 세계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대는 거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신인이고 지망생인데 네. 판타지 정판을 써보고 싶다, 퓨전을 써보고 싶다 하면은 그 마인드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면 네. 조선시대의 법도나 계급 체계나 그 서민들의 삶 같은 거를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단 말이야. 네. 그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판타지도 그렇고, 정통 판타지도 그렇고, 퓨전 판타지도 그렇고, 현대인이 가면 그들의 삶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내 맘대로 바꿔. 맞아요. 특히 제일 많이, 내가 한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남작가 넷째 아들, 네. 공작가 넷째 아들, 막 이거, 막 여기 있을 때, 네. 가면은 다 하인이 등장하거든? 네. 하인이 다 주인이랑 밥 먹어. 아 맞아요. 이게 라노벨식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주인공이 맞아요. 망나니니까. 개그 치면서. 근데 처음에 잘 된 글이 있어. 하인을 친구처럼 지나면서 성을 지키는 게 있는데 네. 얘가 하인의 말을 좀 막하는 것들도 있어. 근데 그런 글들은 앞에 깔아놓거든. 어려서부터 중마 고유것도 안 돼. 네. 그것만으로도 안 돼.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준. 그리고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라면 그 충성심과 우정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했거든.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맘먹어. 그러면 그 세계관에 어긋나는 거거든. 이렇게 또 세계관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지루해하고 막 이러고 있어 막. 막 이러고 있어. 마이님? 막 이러고 있어. 그게 맞나요 하면은 막 얼굴도 막 붉어지면서 막 하네. 그러고 나서 근데 누구누구 작가님이 그랬는데 누구누구 작가님 쓴 걸 봤는데 거기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거는 이렇게 세계관적으로 없을 때 이렇게 설득을 가졌고 한번 설득하는 게 필요한겠네요.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세계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면 막 이러고 있어. 눈으로 내 얘기 듣고도 얼굴 막 붉어져가지고. 답답하죠. 다 이게 인풋이 안 돼 있는 사람이랑 네. 판타지 얘기하면 딱 결국에 부딪히는 거는 다 이제 세계관이거든. 막 이러겠어. 막. 그러고 나서 정색하면서 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바로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어디다 쓰려고 예전 방송이랑 아니, 이어지는 것 GP. 같은데 이 인풋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내가 재밌게 느꼈고 그 작품이 너무 좋았으면은 그 작품의 모든 걸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인풋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뜯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소설은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 네. 그리고 제일 재미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이 갈등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시대에 충실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좀 가볍고 경쾌하게 썼대. 라노벨 느낌으로 썼대. 그럼 나는 이제 아니에요. 이건 가볍고 경쾌하고 옛날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글을 좆도 못 쓰는 거예요. 판타지는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빡쳐가지고 아까처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뭐야? 안 들려. 사실 좀 제가 약간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보자면 안 듣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알아야지 설명을 알아듣는 건데 이제 설명을 해주셔도 아예 그쪽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듣지. 기분 나빠한다니까? 왜냐면은 되게 본인은 열심히 재밌게 자기는 되게 했는데 잘 쓴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 얘기 들으면 뭐 난 그게 너무 힘들어. 형님이 힘들 수 있어요, 확실히. 근데 오늘 뭐 많이 화나시는 봐요.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도 그렇고 자꾸 생각나가지고. 저번에 현판할 때는 이 정도 아니셨는데 현판 써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그나마 거예요. 현판 쓰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을 지 맘대로 안 바꿔. 그쵸. 현판 쓰는 사람들은 의사의 그 의학 지식을 지 맘대로 안 바꿔. 갑자기 막 현실에 충실한 의학 지식을 갖고 사람을 고치지. 근데 판타지 쓰는 사람은 마법 슝 하고 치료시켜. 그래서 그 마법을 어떻게 배웠냐. 그 마법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얘기 안 해. 판타지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맘대로 써도 되지. 이래버리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진짜 그 말을 진짜 안 하려고 그러거든. 네 맘대로 쓰면 네 혼자만 보면 된다. 그리고 너 혼자만 만족할 수 있는 글을 쓰면 네 만족스러워. 그럼 성공한 글이다. 근데 다른 사람 안 볼 거다. 돈 벌고 싶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판타지 쓰지 마세요인가요? 아니 아니지. 갑자기 거기까지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지. 판타지를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게 맞는데 조선에 가면 조선의 그 질서와 세계대로 글을 써야 되는 것처럼 판타지도 중세 유럽이 롤모델이면 중세 유럽의 그 삶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무시를 한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장르를 이렇게 구분 져보는 거예요. 본인이 쓰고 계신 장르가 무엇인지 한번 저희의 이 장르 구분법을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르의 구분은 시대 배경에 따라 다르다. 네. 네. 그리고 세계관에 충실을 하고 그 충실하기 위해서는 판타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장르다. 그러면 한번 약간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판타지 보시고 자, 여기다 딱 정리해주고. 네. 판타지는 중세 해놓으면 될까요? 네. 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지. 중세 유럽. 네, 판타지는 중세 유럽. 유럽. 정통 판타지죠. 네, 정판. 정판이죠, 정판. 정판. 그러면 퓨전은? 퓨전은 이제 합치한 거지. 퓨전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뭔가 합치는 거잖아요. 섞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퓨전은 현대, 뭐 현대인의 지식과 정보 그쵸. 정도로. 현대의 지식, 팔 안다니까 너가 지식과 사고 방식 정도 하면 될까요? 현대인 플러스 유럽인가? 그렇죠. 이 퓨전 판타지니까 네, 여기 들어가야겠죠, 중세 유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무협도 같이 되거든. 네. 그렇죠. 응. 무협도 바로 퓨전 무협과 정통 그냥 무협의, 정통 무협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 되게 난 감이 전혀 없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뚜렷해지고. 아, 그래? 네, 진짜요. 적어도 지금 저희 방송을 봐주신 이 작가분들은 장르 구분을 이 정도의 시대 배경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돼요. 앞으로는 나는 정판 쓴다, 중세 유럽 배경의 판타지를 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 퓨전 판타지 쓴다, 현대인이 중세 유럽 가서 현대의 지식과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스토리 전개할 거야. 그럼 퓨판이 되는 겁니다. 깔끔했죠? 그치. 그러면 1부 이제 장르의 구분 여기까지 하고